여러분 반갑습니다. 다독이는 빵카입니다. 네, 오늘은 좀 실용적인 글쓰기로 준비를 해봤는데요. 사실 많은 분들이 요즘 뭐 먹방 유튜브 또 뭐 먹방 리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. 뭐 방송에서도 사실은 먹방 관련된 프로그램은 뭐 고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거든요. 저는 방송 작가를 하던 시절에 생방송 투데이 SBS 프로그램과 그 MBC 고향이 좋다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먹거리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어요. 근데 요즘에는 뭐 맛집이 너무 많고 또 음식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정말 다양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맛 표현을 좀 맛깔나게 할 수 있을까는 모든 제작진의 고민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, 꼭 방송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뭐 개인적으로 어떤 뭐 블로거로서 맛집 리뷰를 한다랄지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에 그 맛집 리뷰를 쓴다랄지 할 때 굉장히 많이 고민이 돼요. 왜냐면 무조건 맛있다 라고만 하기에는 너무 진부하고 또 그 맛의 특징을 전달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죠.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좀 맛 표현을 맛깔나게 할 수 있을지를 맛 표현을 잘하는 장인 세 사람을 모델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맛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그것들을 응용해가지고 나만의 어떤 맛 표현으로 거듭나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맛 표현을 잘하는 연예인들은 굉장히 많은데, 이제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이영자 씨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음식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시죠. 그래서 이게 확실히 뭐랄까요? 좀 다양한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은 그 맛 표현도 굉장히 잘해요. 네, 이 경험에서 비롯된 어떤 그 진실된 표현은 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따라갈 수가 없죠. 이영자 씨의 특징은 의성어나 의태어를 실감나게 잘 쓰신다는 거예요. 그 의성어는 이제 우리가 소리를 나타내는 표현이고, 의태어는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인데, 가령 낙지가 살아있다가 아니라 낙지가 벌떡벌떡 살아있다. 뭐 입안에서 낙지가 꿈틀꿈틀 요동을 친다. 이런 식으로 그냥 낙지가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벌떡벌떡, 꿈틀꿈틀 이런 그 의태어를 넣었을 때 훨씬 더 그 낙지가 막 그 혀 속에서 움직이는 그 모습이 우리가 상상이 되잖아요. 그래서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느낌은 의성어나 의태어를 전달했을 때 굉장히 좀 생동감 있고 살아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의성어나 의태어를 적극적으로 써본다. 첫 번째 팁입니다. 자, 두 번째 팁은요, 성시경 씨를 통해서 배워볼 수 있습니다. 뭐 성시경 씨는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이 먹방계의 강자로 올라서셨는데요. 제 세대에는 발라드 왕자로 알려져 있는데, 아마 요즘 젊은 세대에는 오히려 먹방으로도 유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, 이 성시경 씨의 특징은요, 그 음식과 관계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좀 새로운 생각을 해보게끔 유도하는데 탁월한 전략을 쓰고 계세요. 그냥 맛있다가 아니라 이 음식은 여자친구보다 더 좋아.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. 그래서 표현 자체가 좀 문학적이고, 뭐 책을 굉장히 좀 많이 읽으시지 않으셨을까.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뭐 소설이나 여러 문학 작품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. 예를 들면 조선시대 학자 허균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에게는 엄청난 그런 대학자로 알려져 있지만, 또 그 당시에는 미식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한 음식을 선물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답장을 써서 보냈는데요. 실처럼 잘게 썰어 회를 쳤더니 군침이 흐르더이다. 젓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으니 국수나 먹던 창자가 깜짝 놀라 천둥 소리를 냈습니다.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아채셨겠지만, 창자가 놀라서 천둥 소리를 냈대요. 여기에서 또 이 아주 기발한 표현이 있는 게 치읓치읓 연음을 활용해서요, 약간의 말장난을 쳤어요. 그리고 얼마나 맛있었으면 창자에서 천둥 소리가 날까요?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표현을 했을 때 좀 참신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,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시도해 보기에는 쉽지 않지만, 많은 책들을 통해서 또 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어떤 사물들을 그냥 막 가지고 와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내가 거기에다가 빗대어서 묘사해 보는 거죠. 그런 전략을 써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. 세 번째는 뭐 너무 유명한 우리나라의 음식업계의 뭐 대부죠. 바로 백종원 씨입니다. 백종원 씨는 뭐 명실상부한 맛 표현의 고수죠. 그래서 뭐 인플루언서로서 혹은 또 내가 맛
관련된 어떤 프로그램들 혹은 뭐 어떤 영상을 제작한 사람으로서 가장 배워보기 좋은 어떤 맛 표현의 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, 왜냐하면 이 표현 방식이 대중적이면서 친절하고 직관적이에요. 어떤 맛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맛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거든요. 그러면은 이 듣는 사람도 그 표현을 잘 듣고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맛이 있으니까 쉽게 새로운 음식에 매칭을 해볼 수가 있어요. 예를 들면은 그냥 맵다가 아니라 신라면 정도의 맵기다. 쓰다가 아니라 사약을 마시는 것 같다. 뭐 맵싸하다가 아니라 치약을 먹는 것 같다. 약간 그 기존에 알고 있는 아주 대중적인 음식과 이 표현하고자 하는 음식을 딱 빗대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쉽게 그 음식에 대해서 상상해 볼 수 있고 또 먹어보고 싶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죠. 이 밖에 음식과 또 관련된 뭐 표현 방식 가운데는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이제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혹은 겪었던 추억에 빗대어 보는 거예요. 뭐 어렸을 때 먹었던 그 통닭이랑 비슷하다. 이럴 때는 이제 꼭 치킨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통닭이라고 표현하지 더 와닿거든요. 뭐 할머니께서 이렇게 숭덩숭덩 끊어서 만들어 주시던 그 수제비 맛이 생각난다. 이런 식으로 좀 어렸을 때 겪었던 개인 고유의 경험들을 음식에 빗대어 봤을 때 약간은 좀 감성적이고 좀 이렇게 몽글몽글한 그런 표현들도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앞에 잠깐 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끔 책을 보면은 맛 표현이 정말 기깔나게 되어 있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. 뭐 가령 예를 들면은 그 모스크바의 신사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은 뭐 이 신사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말 다양한 음식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뭐 그런 책들을 통해서 좀 배워볼 수도 있고 또 방송 그 자막 있죠. 이런 자막들을 통해서 좀 센스 있는 맛 표현을 배워볼 수도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가끔 보면 연예인들이 씹기도 전에 그냥 음식이 입에 들어가자마자 맛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.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PPL이라고 봐야겠죠. 그래서 사실 진짜 음식이 맛있으면 제 생각에는 말을 안 하지 않나. 먹느라 정신이 팔려서 이 침묵이야말로 최고의 음식 표현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앞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의성어, 의태어를 잘 표현하기,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사물을 가지고 와서 묘사하거나 빗대어 보기, 마지막으로 세 번째, 기존에 이미 알고 있던 어떤 음식의 맛을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음식에 빗대어서 표현해 보기입니다. 그래서 이 방식들을 활용해서 아주 다양하고 맛깔난 음식 표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에 다독이는 글쓰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. 추스!